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초중고 영재 선발과 발명 대회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서부교육청 행정마당 쪽으로 들어가시면요. 초등교육지원과에 영재 선발에 대한 일정이 안내되어 있어요. 선발 전형 일시는 2021년 3월 27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에 대한 조건이 걸려 있어요. 만약 3월 24일부터 27일 사이 중에 1일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5단계 이상일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 연기 일정 없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및 면접 평가를 갖다가 보지를 않는다고 했어요.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담당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영재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을 서류를 받은 것을 갖고 1.5배수로 뽑은 다음에 그 1.5배수 안에서 추첨을 해서 최종 그 영재를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중등 영재 교육 대상자 선발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돼요. 똑같이 2.5단계 이상일 때. 만약에 시험을 본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보나? 그러니까 창의력 대부분 시험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내용 자체가 중1 수학, 중1 과학, 중1, 2 융합전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필평가를 못 보게 되면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아셨죠? 1.5배수 해서 추첨을 해서 뽑는다고 했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건 이제 발명품 경진대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명품 경진대회 기본 나온 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에 대한 조건이 하나 달려 있어요. 만약에 만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동영상으로 작품에 대한 그 설명을 3분 정도 해라라고 넣은 항목이 있어요. 그럼 교내대회는 언제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학교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서 보시면요. 학교 대회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정을 진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의하실 사항이 4월 27일, 28일 요때는 학교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전에 다 완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학교 탐구대회나 발명대회 꼭 지금부터라도 자주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일정 꼭 확인해 보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는 기본적으로 교내대회 다음에는 교육청, 그 다음에 그 과학전시관 예선 거쳐서 서울시 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본선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한 사람이 한 작품, 여러 사람이 같이 해서 한 작품 내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오직 한 사람이 한 작품 내는 거고요. 만약 학교 대표로 선발이 되면 지도교사 선생님은 그 발명 담당쌤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지도교사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작품을 제작할 때는 작품 크기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작품 크기는요. 가로 120cm, 세로 90cm, 높이 60cm를 넘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전기를 쓰시는 경우는 일반 가정에서 쓰시는 콘센트 그런 식으로 된 220V 이상, 전력은 1kW 이상 되는 전력을 확인하셔가지고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상의 어떤 별도 상황 같은 경우는 담당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시면 돼요. 크기 꼭 잊지 마시고요. 출품할 수 없는 작품이 있어요. 내 작품이 이거 출품해도 되나? 안 되나?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건 기본이시고요. 그 대부분이 뭐냐면 기존 대회에 발표를 하거나 수상했던 거는 당연히 제출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내 대회에서 상을 못 받은 그 작품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더 개선해가지고 내고 싶어. 실은 근데 초등, 중등 단계에서는 올해는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해서 내년에 내실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고등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표절이나 이런 부분 되게 예민하거든요. 꼭 확인하시고요. 이 출품 절차 같은 경우는 초등하고 중등은 교내대회 하고 교육청 대회 거쳐서 과학전시관 예선으로 가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내대회 하고선 과학전시관 예선으로 바로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 코로나19 같은 경우 때문에 동영상 제작이 들어가 있어요. 3분, 300MB 이내인데 이 발명 작품에 대한 설명 및 시연 동영상을 넣는 거예요. 3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연습을 하셔야 되고
어떤 그 앵글로 찍었을 때 내 작품이 가장 돋보이게 될 수 있을까? 내 작품의 가장 창의적인 부분이 어떻게 하면 심사위원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본선 작품 전시 및 설치는 출품자가 직접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일시 및 장소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과학전시관 예선까지 올라갔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실은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학교 교내 대회에 좀 더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면접은 다 비대면 화상으로 전환이 될 거라는 얘기 있고요. 서울특별시 예선대회는 4월 1일부터 4월 18일인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게 나뉘어져요. 근데 과학전시관 예선대회 같은 경우도 4월 7일부터 4월 8일 이틀 동안 서류 및 동영상 접수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마 그런 걸 때문일 거예요. 고등학교는 중간기사 딱 끼면 학생들에 대한 이 제품 이 출연이 굉장히 낮아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도 고등학교 때 그 대상을 받고 그랬지만 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겹쳐가지고 또 본선대회 나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중간고사가 되게 위험하게 되거든요. 성적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참 어려워요. 이게 대회를 참여를 한다라는 게 중학교, 초등학교 때 많이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회나 뭐 온라인 접수 시스템으로 제출하고 뭐 이러는 부분들 있죠. 이거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작품 만드시고 작품 요약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동영상까지 있으니까 동영상 만드는 것까지 이 세 개만 미리 딱 해놓으시면 그 다음은 학교 선생님께서 도와주세요. 접수하고 뭐 이러는 것들도 다 도와주시니까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심사하고 이러는 것도 일단 교내 대회에 지나가고 나면 차근차근 다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모든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작품 전시에 따른 유의사항들은 이제 좀 조심할 게 미리 얘기는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내 아이가 또는 내가 뭐 이제 교육청이나 아니면 그런 대회에 나가게 됐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요강사항 다시 한번 꼼꼼히 보셔야 돼요. 아셨죠? 서울과학전시관 들어가셔서 요강사항 다시 한번 보시고요. 뭐 심사 배점 나오는 거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배점이랑 이런 부분이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근데 가장 배점이 높은 부분이 창의성, 그다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어떤 과학 원리로 이렇게 됐는지 그 부분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필이 커요. 제일 중요한 거 과학 원리하고 창의적인 거. 이제 유의사항 부분에서 보면 출품상의 유의점에선 1인 1점 출품할 수 있다라는 거, 공동작품은 출품할 수 없다라는 점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팀으로 해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발명품은 혼자서 만드셔야 돼요.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발명품 만들고 싶은데 그런 모형을 내가 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내 거는 좀 모형으로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이런 경우 저도 이제 막 청계천이랑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요. 제일 쉬운 거는 동네에 아크릴 만드는 그 아크릴 처리하는 가게 있죠. 간판이나 뭐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모형해서 갖다가 드리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면 그 모형을 만들어 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한 도안대로. 이 작품 설명 및 시연 동영상 제작 및 심사 시 유의사항 부분에서는요. 파일 형식이 MP4나 AVI 형태로 한다라는 거. 이 동영상 제작할 때 주의사항은요. 사전 활동 제작 과정이나 장면을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또한 학생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교복이나 뭐 배지나 아니면 하여튼간 그 학생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어떤 정보도 영상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대표로 뽑히시고 나면 학교 지도 선생님께서 탐구일지 작성을 하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탐구일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작품 요약서, 그 다음에 발명 보고서. 근데 발명 보고서에 있는 탐구 과정 부분 있죠? 그게 탐구일지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근데 탐구일지를 작성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탐구일지에는 그 작품에 대해서 과학 원리 같은 것도 내용을 들어가도 되고요. 사진을 많이 찍으시면 훨씬 더 탐구일지가 풍부해질 수 있는 거죠.
만약 대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학교에서 안내문 나올 때 거기 보면 담당 교사명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아니에요. 담당 교사명이 있으면 그 선생님 찾아서 전화하시면 돼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문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어떤 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은 양식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이 부분 되게 어려우시잖아요. 학교 담당 선생님한테 문의하시면 잘 답변을 해주실 거고요. 그 전화하는 시간대는 학교 수업 끝나고 나서 전화하시는 게 좋고요. 기존 수상 작품을 검색하시고자 하면 국립중앙과학관에 온라인으로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기존 수상작들에 대한 보고서들이나 작품 요약서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확인해서 검색해 보시고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좋은 시간 되시고요. 감사합니다.